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드디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끝이 났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시장 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만여의 날도 겹쳐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장 대응 전략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오늘과 내일은 임상현 전문가님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혼란스러운 이 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2배 넘는 수익률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오늘 그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갈지까지 한번 잡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동안 수익률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건 잠시 뒤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드디어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좀 미국 증시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는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파월 의장 현재 약간 속된 말로 입방정.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말로 보면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시장이 약간 과민 반응을 좀 일으킨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원 의원, 하원 청문회인데 오늘은 시장의 어떤 그 충격을 염려해서 좀 더 완화된 표현을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이제 약간 반응하지 않고 좀 빠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먼저 그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 같은 경우를 전체적으로 이제 세 줄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최근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다. 하는 부분들을 발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발언은 뭐냐면은 최종 현재 금리 수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재 언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시장의 충격 때문에 현재 이런 발언 때문에 충격이 됐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현재 이번에 3월에 그 금리 인상 부분들을 50bp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언급, 경기가 너무 좋다. 그다음에 최종 금리 수준을 높게 유지한다. 이 두 가지 말 때문에 그러면 당장 올리겠구나. 이런 어떤 금리가 이제 재가속되는 그런 부분들을 현재 오해를 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에 대한 오해를 약간 풀어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금리 어떤 부분들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하겠고 어느 정도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약간 멈춰지는 부분들이 약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왔던 베이지북이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을 때도 미국 시장은 완만하게 계속해서 성장의 또 움직임들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핵심은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기 때문에 약간 과도한 리액션을 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견제,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제 부분들을 강하게 좀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약간 시장에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한번 충격이 온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상해서 봤을 때는 약간 립서비스 쪽으로는 50bp 한 것처럼 하지만 실제는 25bp 어떤 그대로 추세를 유지하고 그걸 좀 더 계속해서 지속해서 연장하는 방향으로 어떤 금리 인상 부분들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멈춰졌던 부분들 내일 어떤 반등 여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면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지난번 바닥하고 거의 쌍바닥 패턴이
완성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전체의 어떤 그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10월 초, 이제 10월 중순이 이제 저점으로부터 해서 100일의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20일을 시간 단위로 하는 5개월 주기 사이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변곡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봤을 때도 현재 지금 5개월하고 6개월째 좀 터닝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소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나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면은 나스닥의 차트는 그 한번 그 차트가 이제 여기서 21선 약간 무너져 내렸죠. 무너져 내린 부분인데 보통 이것이 이제 21선과 61선 사이에 약간 갇힌 구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갇힌 구조에서 횡보 수렴을 하다가 이제 방향성을 탈피하는 흐름들이 약간 나와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갇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제 시장을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지수의 흐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부분들이 이제 거래소 지수의 차트의 모습인데 전체 어떤 추세로 보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그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 이걸 보이다가 막판에 최근에 이제 들어올렸다가 최근에 악재 때문에 급락이 이때 당시에는 상황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죠. 2, 3일 전까지만 해서도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약세 때문에 약간 무너져 내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승 파동의 중심이 여기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체를 한번 지워보고 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21선과 61선 이렇게 사이에 이제 갇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박스권 가두리라고 합니다. 박스권 가두리라고 하는데 박스권 가두리를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하면은 지금은 이 61선까지 빠졌다가 21선 저항을 보였죠. 지금은 눌림목에 해당이 되는데 돌파, 안착 이런 흐름을 보이다가 상방향으로 이렇게 튀어주는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 저점에서 현재 돌파, 안착 그다음에 상승 에너지 비축 이런 과정까지가 약 20일, 한 달 정도 현재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3월 한 20일,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그 전후 이 부분들이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국면에 해당이 되고 최종 저점부터 보시면은 거의 60일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을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종목도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서 종목에 대해서도 많은 종목인데 21선과 61선의 사이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이 사이에 이제 갇히는 모습이 이렇게 현재 이제 그 사이에 갇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21선, 61선이 이렇게 대부분 종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가가 대부분 21선 깨고 내려갔고 21과 61선 사이에 갇히다가 다시 한번 상방향으로 터닝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선도주나 힘이 좋은 부분들은 미리서 상방을 좀 터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61선까지 내려가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일반적으로는 20일, 60일 사이에 갇히면서 21일과 60일이 수렴이 되다가 다시 한번 정비일이 되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면은 종목군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21선이 깨진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21선, 61선 사이에 갇히다가 수렴이 됐다가
21성 60일 수렴이 됐다가 정비를 향해서 다시 가는 종목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보시면은 약간 횡보세가 당분간 또 지속이 될 수 있지만은 견조하게나마 또 상방향으로 가는 종목군들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미국 뉴욕 증시부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시장까지 한 번에 쭉 이렇게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FOMC 회의가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차트적인 흐름 속에서도 한 20일 정도쯤이면 박스권 돌파를 해줄 수 있는 여부가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 개인적으로 요즘 코스닥이 강세라고는 하지만 사실 개인들이 다 사들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때쯤이면 과연 이 기관과 외국인들 다시 한번 더 코스닥 시장으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4차 산업 코드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달에 가장 먼저 뜬 것이 인공지능 떴고 1월 달에 뜬 것이 로봇 관련주, 그렇습니다. 2월 달에 떴던 것이 현재 2차 전지 네.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그다음에 매달 바뀌는 기 때문에 3월 달에 뭐가 나와야 되죠. 주도주가.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주도주 부분들이 아마도 나와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은 바이오가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도주로서 이제 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의 시세가 월마다 이렇게 주도주가 바뀌는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들이 생각보다 현재 강하게 2월 초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보통 한 달 반이면 거의 꺾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2월 초부터 한 달 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월 말이죠. 중순, 네. 이 한 달 반 정도 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약간 99분 능선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후발주나 이런 부분들로 확산이 좀 될 수 있겠지만 약간 꺾일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코스닥 부분의 어떤 테마가 주도주가 계속 매달 어떤 국제국제한 테마들이 계속해서 매달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3월 초에 아직 방향성은 안 나타났지만은 나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 로봇이라든지 AI, 또 반도체 2차 전지까지 그동안의 주도주 섹터를 다 잡아왔거든요. 과연 3월 중순쯤에 새롭게 부상할 섹터는 어디일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도주를 잡아왔다는 그 증거 수익률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수익률 10위부터 6위까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10위는요. 가온칩스입니다.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로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로버즈라는 말답게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각각 수익률 8위와 6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보신다면 우리가 AI 주도주를 잡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5위부터 1위까지도 보겠습니다. 일단은 5위 안에 들려면 최소 2배 이상 갔던 종목들이어야지만 우리가 5위 안에 편입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CNT 도전제 매출이 2배 이상 오르면서 매출도 확 늘었고 또 여러 리포트들에서 매출가와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초기에 잡아주셨던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마인즈랩 역시나 AI 관련주로서 여러 번 또 상한가, 이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아데이터 역시나 AI였는데 우리가 AI 관련주들이 각광을 받기 전부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좀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도주와 주도 섹터들 미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거는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라면 유로메카는 스마트팜입니다.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처럼 AI와 어떤 이 빅데이터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들, 어떤 종목들과 어떤 산업군에서 연결이 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확
시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서 큰 상승 보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매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또 엊그제 상한가를 만들었던 종목인데 하루에만 수익률이 90%에서 126%, 오늘은 3일 연속으로 153%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이렇게 수익률로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가 정말 이 2월 가는 종목들만 가는 이 장세 속에서 제대로 좀 수익을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좀 이런 수익을 못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다 다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중에서 좀 몇 가지만 특징적으로 한번 다시 리뷰를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익률, 상승률 리스트를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네, 좀 뿌듯하시죠? 어깨도 좀 올라가고요. 이런 대사가 약간 생각나는데 신이시여 정녕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인데 네. 아무튼 수익률도 제가 합산해서 이걸 다 보니까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그 시장의 주도주 섹터 이런 부분들은 올봉상 적산병이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상승률이 이제 실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은 12월 달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이 떠서 인공지능과 연관된 로봇주가 이번에는 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서 1월 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1월 달도 오르고 2월 달도 올라가는. 이게 2월 달도 가장 먼저 반등을 좀 했고 또는 현재 지수는 반등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장 먼저 반등을 했고 숨고르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들이 적산병이 나와줄 수 있을까? 적산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1월 강세, 2월 강세, 3월도 강세면은 올봉상 적산병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세 반전을 좀 했던 것이 로봇 관련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려보면은 제일 먼저 로봇스타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자, 차트로 보면은 로보티즈하고 로봇스타가 LG가 밀어주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현재 LG가 대주주인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부분에 그 LG 계열사로 정식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격적으로 현재 인수를 좀 해서 키워내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로봇스타 같은 경우는 현재 17,000원에서 이 고점까지 이 부분들이 한 차례 급등을 좀 했던 그런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급등하고 나서 현재 조정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21선이 깨졌습니다. 근데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히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좀 있어야 정상이죠. 근데 힘이 좋기 때문에 바로 어쨌습니까? V자로 들어 올려주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이 반등에 대한 절반 정도 조정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실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1선과 61선 사이에 이렇게 가두리가 갇히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요거는 사이에 갇히면은 현재 21선 주가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주가가 갇히다가 계속해서 행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힘이 좋은 부분들은 즉시 21선을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돌파하는 어떤 그 시점 여기서 재매수가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61선까지 빠지는 시점에서 물타기가 들어가야 되거나 둘 중에 좀 하나를 해야 되죠. 근데 로봇스타는 직전 고점하고 돌파하고 안착하고 21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오늘 장중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스타는 만약에 3월 달에 2월 달은 조정이고 만약에 쉬어가는 흐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와준다면은 자 27,000원의 저점에서 2차 상승하신 분들도 54,0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번씩 올라갈 때마다 100% 또 138%, 또 161%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N자형 파동이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로보스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제 했냐면 1월 26일 날 현재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튼 16일 날이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때 이제 그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아무튼 이 고점까지가 굉장히 큰 수익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관점에서 로보스타를 약간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로보티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람용 로봇이 아니라 이거는 도로 주행,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안에서 주행하면은 직개미, 밖에 나가서 현재 택배나 배달 뭐 이런 음식 배달하면은 일개미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봇에 관련된 각종 솔루션 어떤 그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로봇에 대한 부품도 팔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도로주행 완화한다, 뭐 이것 때문에 크게 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때도 현재 레인보우 로보티스가 첫날 급등을 하자 바로 로보티즈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그런 시점이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직전 고점 돌파 완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여기서 출렁거림이 될 수 있지만은 출렁거림 뒤에 다시 한번 이격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N자로 뻗을 확률이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분할 매수로 뭐 지금 장이 좀 어려울 때 오늘 내일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다음 주는 또 상승 반전 시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보티즈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실제 현재 이날부터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뭐 100% 가까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뉴로메카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실제로 1월 10일 날 이날이었죠. 이날 한번 이날 현재 언급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이후로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들이 거의 120 몇 %가 올라갔는데 현재 뉴로메카 부분들의 핵심적인 그 내용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교촌치킨이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체인점에 맞게끔 주문용으로 로봇을 생산을 좀 해주고요. 또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어떤 조그만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공장, 어떤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솔루션 이것도 제공이 가능한 그런 완성된 어떤 그 좀 더 진일보한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실제 협동 로봇의 매출의 탑2,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탑2에 형성이 좀 되고 있다 한 점에서 굉장히 상승 각도가 가파르죠. 이것도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번 이제 상승하는 주가가 조정을 약간 보여줬죠. 조정을 보이고 나서 직전 고점하고 돌파 안차. 안 무너지고 계속해서 버텨주는 것은 그만큼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3파동이 실현이 되고 있다. 1월 상승, 2월 달에 상승 반전 시도, 그다음에 3월 중순까지 돌파 안차, 그리고 한 번 슈팅이 나와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1월의 강세, 장대 양봉, 2월은 십자 도정 월봉으로 보면, 그다음에 3월 반전 시도 가 일어나면서 3월 강세, 그다음에 강세까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4월 달도 연달아 올라갈 수도 있고 5월 달에 고점을 치고 추세 이렇게 하락이 점점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봉상 적산병 또는 현재 2월 달에 쉬는 현재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주목을 좀 해야 될 테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뜨자마자 선도주 종목군들을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스타를 완벽하게 줄세우기를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선행적인 어떤 종목에 대한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차트 보고서 한 건 아니죠. 바닥에서는 차트 보고 아무런 매집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이런 로봇에 관련된 어떤 많은 종목 자료, 그다음에 파동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요. 또 후속적으로 치고 올라갈 부분들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12월 달부터 떴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주도주, 선도주도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확실하게 제공을 좀 해드리기 때문에 다음번 100% 상승의 주인공은 바로 아래 노란톡에 오신 분의 어떤 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방송에 나와서 저 전문가가 이렇게 많이 추천을 했어. 이렇게 구경하고 박수만 치지 마시고 직접 이런 그 현재 역사적인 어떤 수익률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확실하게 지금 야금야금 올라간 것 같지만 나중에 3월 해보니까 수익률 대단하다 이렇게 되죠.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의 과정들이 해당이 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이게 300%, 400% 나오고 하다가 선도주 같은 경우는 10배거가 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6개월 10배가 출현이 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끈질기게 추세 매매를 한 자만이 어떤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을 예측을 한 자만이 어떤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진리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믿고 노란톡에서는 또 많은 로봇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주주들이 강성 주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일 이어진 이 로봇 섹터 강세 속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로버지, 로봇 파더라는 닉네임 얻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좀 이제 납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었음에도 10위권 안에 못 들어왔거든요. 관련해서 오늘 로보티즈와 로보스타, 뉴로메카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해 주셨는데 역시나 세 가지 종목 모두 로봇 관련주였습니다. 특히나 이 차트적인 부분을 다시 본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종목 모두 3파동에 도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정도의 조정을 받는 동안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포인트들 다시 한번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수익률을 많이 좀 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이 부럽다라고 하신다면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같이 노란톡방 오셔서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또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 10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보셨다시피 2배, 3배, 10배거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저희 지금부터 또 한번 발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네, DDR5와 태양광으로 지금 레벨업하고 있는 종목인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도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가격은 3년 전으로 좀 회귀를 했거든요. 차트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그 유니테스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태양광 새롭게 좀 추가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태양광 쪽으로 어떤 그 기술 개발을 좀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되는데 유닛 테스트가 아직까지는 현재 힘이 없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유닛 테스트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물론 유닛 테스트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현재 새로운 태양광에 관련된 신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뭐냐면은 기존에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태양광 셀이죠. 셀이 셀 위에다가 하나의 그 반투명 코팅막으로 된 현재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코팅막을 형성을 해주게 되면은 코팅망에서는 장파장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현재 태양광 셀에서는 단파장을 흡수하면서 태양광 효율을 굉장히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소재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의 어떤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연구 단계에 있는데 소형 어떤 규모부터 서서히 상용화 단계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유닛 테스트 같은 기존의 어떤 그 반도체 어떤 경기에 반도체에 대한 그 재투자 관점에서도 이런 그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번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어떤 연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현재 이런 테마들이 떴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용화 부분들이 더뎌지기 때문에 전혀 움직임이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이런 부분과 함께 최근에 이제 태양광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떠올라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태양광 관련된 프로세스 만드는 과정이 반도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뛰어드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유닛 테스트 외에도 이쪽 관련된 태양광 장비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이쪽 과정을 좀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 단기 차트로 보면은 현재 여기서 이제 상승을 좀 해주다가 조정을 보였고요.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절반 조정을 보이고 제가 기본적으로 탄생 파동은 항시 상승과 조정의 절반짜리에서 추세 반전이 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햄보가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추세 반전의 시그널들은 21선이 현재 돌파되는 시점에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장중에 한 5% 이상 또는 거래량이 약간 급증한 조짐이 나타나면은 그때 이제 매수 시점 이제 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조금씩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유닛 테스트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상승 파동 중간 지점에서 추세 반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 돌파하는지 보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카이노스 매드입니다. 네, 파킨슨병 관련주인데 과연 바이오주들의 강세 한번 점쳐볼 수 있을까요? 바이오주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있고요. 바이오 헬스 분야를 제2 반도체로 키운다. 이런 어떤 그 전략도 좀 있는데,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혁신 신약의 어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 글로벌 혁신 신약을 한두 개 정도 발굴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시중의 종목에서는 내 종목이 클로벌 퍼스트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나름대로 시세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카이노스 매드는 가장 핵심적으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내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파킨슨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파킨슨병 그다음에 치매에 관련된 치료제는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뇌로 통과하는 모든 약물이나 이상 물질은
전부 다 차단하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치료 약물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을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이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BBB 투과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어떤 일부 업체에서도 굉장히 높은 어떤 로열티를 받고 매각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현재 치매는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치매 치료 기존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뇌세포에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변형 단백질이 생겨지면은 치매나 파킨슨병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변형 단백질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자가 포식을 할 수 있는 물질 F1이라는 물질을 현재 이제 개발을 좀 해서 이걸 임상 이상, 국내에는 임상 이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장 앞서에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국 FDA에는 임상 이상을 IND 승인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그 현재 임상이 통과됐을 때는 현재 다시 한번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크게 이제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카이노스 메디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임상 3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 중간에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치매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카이노스 메디 부분들이 오늘 현재 거래량들이 연달아 현재 형성이 되면서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그 어떤 흐름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한번 상승과 조정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안착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고 안착하고 다시 한번 슈팅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카이노스 메드가 약 시총이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내적으로 임상 이상이 진행된다는 어떤 가치 레벨에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이노스 메드가 글로벌 혁신 신약 퍼스트 인 클래스의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치매 파킨슨병 관련해서 국내 임상 통과를 할 시에 시세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총이 작기 때문에 슈팅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제이오입니다. 네, 탄소 나노튜브가 기업 설명에서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튜브이긴 한 건가요? 예. 네. 튜브입니다. 모양이 튜브. 네. 정확히 맞췄어요. 관이에요? 예. 네. 보통 탄소 나노튜브가 이제 뭔지 궁금하시는 분인데 현재 그 어떻게 보면 철망이 육각형 철망같이 생긴 부분들을 동그랗게 관처럼 맙니다. 그러면은 이 관 안에가 많은 물질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런 산소 나노튜브를 현재 도전제 사용을 하면, 도전제라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네. 그러니까 많은 이온을 수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비었다 해서 준공이라 하고 또 탄소 나노튜브라는데, 우리가 전체 그 오리털 파카나 거위털 파카는 왜 따뜻합니까? 털과 털 사이에 현재 공기를 많이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죠. 마찬가지 이런 것을 응용해서 준공 섬유를 만듭니다. 가운데가 비어 있는. 그래서 그 공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탄소 나노튜브도 이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트렌드로 보면은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는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제라는 물질이 이제 필요해 보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리튬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리튬을.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가 이게 가장 완벽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극재에서도 첨가를 해야 되고 또 음극재에서도 첨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트렌드가 음극재는 이게 양극재가 리튬 이온을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음극재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양극재가 일단은 많이 수용을 해야 되니까 음극재 비율을 점점 줄어드는 부분들, 그러면서 양극재에 대한
어떤 현재 수용 비율을 계속해서 도전제 형태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CNT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로 제가 했던 나노 신소재가 어마어마한 데 시세를 냈던 것도 이와 비슷하다 좀 생각이 되는데 JEO도 아직은 그 신규 상장을 업체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낯설어 보이는 그런 잘 알려지지 않는 업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캐파를 현재 2025년까지 5배에서 6배를 넓히는 캐파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현재 양극재 시장 뭐 이런 종류는 연평균 한 50, 현재 그 25%에서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에 현재 도전제나 CNT 어떤 첨가제 이 부분들은 그보다 높은 연평균 45% 성장률을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이유 자체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현재 이 도전제에 관련된 부분 이슈 이쪽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제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횡보를 해주다가 한번 크게 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 조정의 완성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저 제이오를 현재 그냥 들고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약간 고점에서 5일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좋아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탑10에 있었던 나노 신소재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의 탑3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보유 중이신 종목 중에 고민되는 게 있다라고 하시면 종목명, 매수가 또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651번님께서 LG화학을 72만 원에 5% 담으셨는데요. 첨단 소재 이익이 확대되면서 성장성이 좀 주목을 받았고 심지어는 최근 매수가를 넘겨주는 흐름까지 나왔는데 아쉽게도 좀 수익 실현은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분사를 하면서 많은 약간 침체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에 대한 어떤 평가 지분도 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평가 지분만 보더라도 약간 저평가적인 요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이 견조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적으로 보면은 최근의 흐름들이 삼각수렴형으로 흐름에서 진행이 되다가 전고점 돌파하려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살짝 밀려주는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거의 삼각수렴형의 상단 여기서 보면은 이 하단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터닝을 좀 했죠. 그다음에 전고점까지 추세 돌파를 했다가 살짝 무너졌기 때문에 이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저점
그러니까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다는 것은 힘이 좀 더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저항해서 바로 이제 빠지지 않고 돌파했다 빠지는 것은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이 이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지만은 현재 눌림목은 그 눌림목일 어떤 뿐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보이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제 오늘 현재 거래량이 없는 음봉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수가가 시청자 여러분 하신 부분들이 이제 72만 원, 5% 정도 되는데 지금은 72만 원에서 좀 약간 밀려주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신고가 패턴이 지금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 부분들은 76만 원을 넘어가는 선 약간 그 윗선이라면 8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만 원 정도의 마디매매 어떤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살짝 눌림목을 주고는 있지만 신고가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100번님께서 IHQ를 1220원에 10% 담으셨는데 조금 마음이 쓰리실 것 같아요. 2021년부터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1200원대 사셨는데 지금 260원이거든요.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지금 현재 엔터테인먼트 테마적인 흐름들이 뭐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IHQ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반대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역배열이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는 어떤 차트의 모습인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0원에서 보면은 절반이 해당이 되면은 400원이 이제 420원이 돼야 되죠. 420원이 계속해서 지켜주다가 다시 한번 무너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그래서 420원에서 다시 한번 무너지면은 210원까지 빠지는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10원까지 거의 위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매출이 계속해서 영업이익 적자가 진행이 되거나 또 시총이 너무 좀 적으면은 펀더멘탈적인 불안한 요소도 있고요. 이번에 3월에 그 현재 사업 보고서 통과했던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 약간 불안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약간 오히려 더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IHQ도 이와 비슷한 흐름들을 계속 보이면서 약간 침체의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단가가 워낙 높고 1,200원인데 지금은 지금 가격이 좀 200원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실을 약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비중이 좀 적어서 좀 다행이라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등 시 매도를 좀 하신 것이 좀 매수가에서 많이 빠졌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반등 시 매도가 좀 정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반등이 된다면은 그 넥라인층 2단으로 빠졌던 층 상단까지는 한 번은 약간 올라와 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80원 정도는 한번 올라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마음이 좀 쓰리시겠지만은 참고하셔서 좀 더 나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또 진행을 해봤고요. 이후에도 좀 노란톡방 통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시면 저희 종목 얘기부터 시황, 또 종목 고민 상담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